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수업을 안 들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PPT 사용 안 하거든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온 목적 딱 5분만. 그쵸? 우리 작년 유예생들이 늘어난 거 아시죠?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통계치 보니까 시험 접수 인원만 봐도 유예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합격권이 있으면 작년 여기 근처에서 모여있던 유예생분들이 이제 넘어왔겠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무관리론 하나 때문에 떨어져서 오신 분들, 저는 초시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수험 상담해 보면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하고 제 강의를 듣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른 과목은 점수가 다 좋아. 다른 과목은 점수가 좋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죠? 여기 합격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쵸? 제시 이상 유예생분들은 이 합격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초시, 그쵸? 동차. 여기다가 동차도 있지만 거의 생동차도 계시죠? 그쵸? 6월 달에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병행, 직병, 육아병행. 그쵸? 초시 동차, 직병, 육병의 생동차, 동차, 초시. 이분들은 전공법으로 이분들 못 이겨요. 예. 뭐 된다고는 하지. 있죠. 있어요. 동차 합격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일단 이분들을 전공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우린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다 최선을 다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 못해. 왜? 저도 직장 병행이기 때문에 저도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 직장 병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야매로 가야 돼. 우리 야매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요것만 하고 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요행이고, 주어진 시간에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하고 가는 건 요행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건 실전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출 기반된 거, 기출 기반, 그리고 오늘 할 거,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있죠. 민원이란 무엇인가,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민원의 종류 이런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걸 얘가 30개에서 40개를 일단 잡아. 일단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졌던 것들 있죠. 13년 동안 한 번씩 나왔던 것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보기만 하다가 시험이 당일날 이 구간 아니면 당일날 아침에 몰아서 눈에 바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손대다가는요 애매해져요. 그쵸?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딱 주제별 목차를 딱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르는 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나와서 야매를 가리키고 끝까지 최선 직장 병행분들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오늘 파이널 최종문이 강의하는 30개만 하고 가야지. 여기서 안 나오면 내년에 욕해야지. 이런 거 이게 요행이지. 이게 요행이죠. 자, 수업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토픽 30. 저 순서 없어요. 저는 후딱 암기할 거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정책실명제죠. 네, 정책실명제. 주제 30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자, 정책, 그리고 제 요약서 가지신 분들은 요약서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정책실명제에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책실명제 일단 2번 나왔어. 기출에서 2번 나왔다. 그럼 이게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타교재 가지신 분들은 동시에 보지 마시고요. 제 교재 가진 분만 동시에 보세요. 정책실명제 하면 우리는 이제 쓸 것만 딱 생각해야 돼요. 쓸 것만.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왜 하지?
책임 투명. 키워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관련 있는 사람들. 관련 있다? 뭐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책임성, 투명성을 위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서울에 있는 얘기 들었죠? 관악구죠? 관악구 여기를 다 뜯어 고칠 거야. 주택, 재개발, 사업할 거 엄청 중요한 사업이죠? 정책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관악구 삐리리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어마무시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누구? 서울시장 나와야지. 그쵸?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나와. 과장, 보고서 만든 놈 누구? 보고서 만든 놈, 결정 과정에서 있는 놈, 말한 사람, 결정권자 전부 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이름 다 까. 오세훈 시장, 국장 아무개, 과장 누구, 보고서 만든 놈 최준문. 이거예요. 정책 실명제라는 건. 단순히. 주택 재개발 산업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결정과 집행에 있었던 관련 있는 사람들의 실명 다 깐다. 실명을 다 깐다.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거 다 기록 관리한다. 이렇게만 개념을 딱 잡으면 되는 거지, 일단. 자, 이제 굵은 글씨만 딱 보시고 외우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세요.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순서를 구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쓴다는 게 아니야. 똑같이 못 씁니다. 그럼 정책 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에 딱 목차를 잡을 때 그냥 이대로 쓰면 돼.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관련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깐다. 이름을 다 깐다.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것조차 다 기록 관리한다. 왜? 앞에 나왔죠?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조문 보시면 정책 실명제란 뭐다?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있는 그 관련들의 실명과 말하는 것, 의견을 다 기록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이렇게 잡으세요. 아셨죠? 자, 정책의 실명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실명 관리할 거냐지. 어떻게 실명 관리할 거냐죠. 그럼 실명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문서 또는 사람들 모이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모이는 게 뭐죠? 회의, 공청회, 그쵸? 설명회가 되겠죠. 다. 이런 종류, 사람들 모이는데, 그럼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지. 문서에서 기록할 게 뭐라고 했죠? 아까 했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그쵸? 그게 뭐야? 관등성명. 남자분들 관등성명 생각하세요. 몇 사단, 몇 중대, 몇 소대 소속, 누구. 똑같이 문서에서도 그게 정책 실명이 다 드러나야 되고, 회의, 사람들 모이면 뭐 하죠? 말하죠. 말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요. 이게 개념이야. 이거 갖고 쭉 내렸으면 돼. 보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정책 실명제는 어떤 과정에 있다 그랬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쵸?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서,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 의견, 기록 관리, 그리고 토의 내용, 회의 내용 다 기록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문서 만든 사람,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 어떤 거? 관등성명 돼야지. 소속이 뭐고, 직급이 뭐고, 직위가 뭐며, 내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정책 실명제를 왜 1번으로 하냐면요. 내용이 조문으로 지금 전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 뭡니까? 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줄줄줄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잡은 개념 갖고 확인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정책의 실명 관리. 뭘 기록 관리한다? 뭐 한다 그랬죠?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있는 관련자의 관등성명, 소속이 뭐고, 직급이 뭐며, 성명이 뭐고, 걔가 말한 거.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뭐 한다? 썼던 문서들.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데 뭐 회의, 공청회 등의 관련 내용 또는 이런 거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뭐 하면 되죠? 그냥 토의 내용, 발언 내용 이렇게 잡으면 돼. 똑같이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럼 다시 그럼 이제 회의에 왔어. 회의.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여기서 뭔가 모였으면 말을 하겠죠? 말을 한다는 얘기는 기록을 해야겠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뭘 여기서 기록하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참석자, 참여자.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해야죠. 그리고요. 일시를 기록해야겠죠. 언제 왔는지. 그쵸? 그리고요. 아까 뭐라 했죠? 말한 거. 네. 발언 내용. 그쵸? 그 다음에 표. 여기서 표결을 진행했다면, 그쵸? 표결 결과. 그쵸? 정. 그리고는 여기서 뭔가 사람이 모였으면 결정한 내용, 결정 사항 등이 있겠죠? 그쵸? 사람들 모이는 데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거야. 말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누구야? 걔네들이 뭐 했어? 언제 왔어? 무슨 내용 했어? 표결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뭐가 됐지라는 거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사람들 모이는 데서.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참시 참석자, 참시 발표 결정, 그러고 외우시고 안 외우시면 똑같은 쓰레기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참석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시 언제 왔는지, 언제 참석했는지, 그리고 발언 내용은 뭐고, 표결 결과는 뭐죠? 그리고 결정된 내용이, 사항이 뭔지를 당연히 기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정책의 실명제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다루는 일 중에서 언론이 가장 궁금해 하겠죠? 언론이 가장 궁금해 한단 말이야. 그럼 언론 나와. 언론한테 자료를 배부하거나 배포 자료를 만들어 줘야겠죠? 기자들한테. 그럼 뭐 해야 돼? 주는 사람, 담당자, 똑같이 관등설명, 이름, 소속, 직급 같은 것 등을 적어서 줘야겠죠. 되게 상식적입니다. 이 정책실명제. 근데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두 번째 꼭지 행정기관장은 뭐합니까? 회의, 공청회, 세미나. 사람들 모이는 데서 뭐 했다? 뭐 해야지? 참시 발표 결정한다 했죠. 참석자 누구? 그리고 일시, 그리고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해야 됩니다. 뭐 처리과의 직원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기록합니다. 그냥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담당자 연락처 적어서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분량이 나오죠. 이 분량을 공부할 때 다시 내가 어떻게 하냐? 똑같이 던져보는 거야. 첫 번째,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이에요. 연습장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연습할 때 조문을 막 뒤질 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지?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 실명 관리해야 돼. 누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관련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내가. 쭈루루 읽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그게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뭘 기록한다는 거지? 이름. 그 이름이 성명, 그리고 걔네들이 말한 거, 의견들, 토의 내용, 어디서, 문서 만들 때, 아니면 사람들 모이는데 언제? 회의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적어 넣어줘야 돼? 그 사람들의 참석자가 누군지, 일시가 언제인지, 표결 내용이 뭔지, 발언 내용은 뭐고, 결정된 사항이 뭔지를 적어서, 그리고 언론에 배부할 때 어떻게? 당연히 그 담당자의 실명과 소속, 직급 등을 적어서 줘야지. 이렇게 내가 말로 하면 끝난 거야. 그러고 조문을 보는 거예요. 조문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꼭지로 가죠. 써야 될 게 우선입니다. 그쵸? 그럼 정책 실명제를 관리하는데, 일단 정책 실명제를
제도가 운영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잖아요. 근데 겁나게 중요한 애들이 있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돼. 그만큼 뭐죠? 사이즈가 나오는 정책이죠. 예? 그게 뭐죠? 중점 관리 대상이죠. 예.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 사이즈가 좀 굵직한 애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관리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얘네들이죠. 그럼 뭐가 나올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지금 내가 이걸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해요. 하면서. 하나씩 맞춰보죠. 이제 주현이가 있어요. 주현이. 예. 주현이가 큰 돈을 써요. 큰 돈. 그죠? 뭐 하려고? 예. 연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4개 잡죠? 주현이가 큰 돈을 씁니다.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해요. 누가? 주현이가. 그러면 그 중점 관리 대상이면 뭐가 되겠다? 당연하지. 뭐죠? 주요 현안이겠죠. 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정책 사업 중에 가장 굵직한 주요 현안인데 정책 실명을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겠죠. 주현이가 큰 돈을 들였다. 예, 뭐죠? 대규모 예산. 대규모 예산. 큰 돈.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해요. 예, 연구를 신청하는데 연구 용역을 주죠. 용역. 예, 연구 용역을 주는데 연구 용역이야 그냥 줄 수 있어. 근데 중점 관리잖아. 중요하겠지. 사이즈 나오죠. 뭐 일정 규모 이상이겠죠. 일정 규모 이상 연구 용역. 일반적인 연구 용역은 싸게 먹히니까 안 한다고. 중점 관리는 사이즈가 크니까 일정 규모. 신청은 뭐죠? 네, 국민이 신청한 거야.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요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지? 법령이나 자치, 입법 같은 거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법령 폐지, 개정 폐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5개 중에 4개만 일단 잡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국민이 신청한 사람은 뭐죠? 장관, 행정안전부의 장관 정한 방식에 의해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뭐다? 누가 선정하다? 당연히 행정기관 장이겠죠.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렇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장관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나머지는 그 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법령 자치법규 재정 개정 폐지는 워낙 중요하니까 상식적으로 하나 꼽아 두시고요. 그렇죠? 주연이가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했대요. 네, 그렇게 귀여두세요. 그럼 당연히 이 정책 실명제는 뭐가 핵심이죠? 공개죠. 공개. 그럼 이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해서 그 뭡니까? 추진 실적 어떻게 하죠? 공개해야 된다. 추진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평가는 그냥 그렇다 보고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꼭지 보시죠. 일단 얘는 얘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일단은 분량만 봤을 때 얘를 써주면 뭐 더 할 나위 없는데, 만약에 정책 실명 책임관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얄궂은 분이 이거를 얘만 떼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은 그냥 상식적으로 뭐냐? 왜 책임관을 지정할까요? 정책 실명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조문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알면 돼,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책임관을, 실명 책임관을 지정해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굵은 글씨만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험장에서 똑같이 못 맞춰요. 정책 실명과 책임관 지정 왜 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뭐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안 해도 된다고, 시험장에서. 제발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말아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자, 책임관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 뭐 하실까? 예, 보시면 딱 보죠. 대상 선정? 그렇지.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당연히 추진 실적 공개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정책 실명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지정 책임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 뭐에? 정책 실명제.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그거네. 그쵸? 그쵸? 네. 야, 대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대출. 대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뭐? 정책 실명제의 뭡니까?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죠?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활성화는 뭐죠? 정책 실명제 활성화지 뭘? 안 그래요? 정책 실명제 활성화, 그렇죠? 정책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실적 공개하고, 활성화한다. 뭐? 정책 실명제 활성화. 그래서 뭐 한다?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시행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일단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안 떠올리면 일단 뭐냐? 검은 글씨만 보고 찍고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다 들어왔잖아.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죠? 최대한. 정책 실명제 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목차에서는 투명하고 책임성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관련자, 어디의 관련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는 관련자들의 누구, 뭐를 실명, 그리고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기 하는 거야. 투명성, 책임성 먼저 나와도 돼요. 뒤에 있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의견 관리 기록 어떻게 한다? 일단 정책 결정에서 집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등을 어디서 문서 또는 회의,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 조문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지금 말하는 게 들어가면 득점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회의, 사람들 모이는 데서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했는데 그 참석자 그리고 일시, 그렇죠? 그 다음에 표결 내용, 발언 내용, 결정 사항까지 정확하게 집어주고 기록 관리해주고 언론에 배포할 때 똑같이 소속, 직급, 성명 등 연락처 보내주고 적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대상 선정.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업할 때 중점관리 대상이 주연이가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했죠. 주요 국정 현황과 또 뭐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렇죠. 그리고 법령 등 자치법규 개정 폐지, 4개라도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꼬다리 살려줄 때 추진 실적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책 실명자 책임관 지정. 조문 안 봐도 돼. 이런 거 조문 보고 쓰는 게 아니야. 정책 책임관 지정. 그러면 당연하게 왜 지정하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정책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돼. 지정하는데 이분이 뭐해?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실적 공개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 그 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방어하고 남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여기서 더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더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행정 협업과제 추가 발굴. 그죠? 토픽 28. 협업과제 추가 발굴. 선생님이 왜 협업과제를 또 여기서 두 번째로 하시나요? 협업이라는 거는 자체가요. 행정사 이 시험이 생기고 나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행정사든 뭡니까? 효율성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행정은. 그렇죠?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협업이에요. 협업은요. 협업이란 단어가 기출에서 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협업을 건드려 줍니다. 왜? 그만큼 효율적인 행정 업무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요소가 뭐다? 협업이니까. 협업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로 떼서. 근데 얘네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협업 과제의 추가 발굴. 일단 협업 과제를 발굴하겠죠? 누가? 기관장.
기관장이 뭐합니까? 협업 과제를 발굴을 해요. 발굴하는데 이 장관이 오지랖이 넓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추가로 발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문을 안 보고 이렇게 내면서 행정기관장이 협업 과제를 발굴했는데 또 발굴해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이 발굴한 협업 과제 외에 추가로 또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게 의의이자 개념, 정의가 되겠죠. 네. 그럼 말로 만들면 행정기관장이 발굴한 협업과제 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조문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합니까? 행정업을 촉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장이 발굴했어. 협업과제를. 그런데 그거 외에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문 안 외워도 아까 그 개념만 잡으면 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지. 이것만 들어가면 되지. 행정기관장이 발굴했는데 장관이 또 추가로 발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개념. 그 협업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추가 발굴을 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정교하게 수요조사. 어디에 협업과제가 필요하지? 어디에 협업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봐야겠죠.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대상이 누구냐? 공공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 국민, 단체 다 된다는 거지. 굵은 글씨 보시면 보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을 붙일 때 왜라는 걸 떠올리면 그냥 잡혀. 왜?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죠. 발굴이잖아. 그럼 기관, 국민, 공공, 민간 다 된다고. 그래서 뭐 현황, 애로사항 조사할 수 있다. 이거 쓰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안 하고 뭐죠?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그 마무리 지으면 돼. 그냥 그러면 개념은 딱 블록화시키면 되겠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업과제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수요 등 조사를 할 수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단체, 행정기관, 국민, 다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약해서 들어가야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어디에 관련성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게 뭐야? 그냥 말 어렵게 할 수 없어. 이 박스에 보면 여기서 이제 수요가 필요한 데가 바로 여기겠지. 그 얘기는 뭐죠? 행정협업을 해야 되는 곳이죠. 여기 이런데 행정협업하라는 거지. 이런 데다가. 그럼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이걸 외우시죠, 그냥. 선생님 외우기 싫어요.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행정사 1차를 못 붙어요. 다 압니다. 그쵸? 저는 암기할 때 템포와 리듬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예. 자, 다 함께. 다 함께 이 구역에서 그쵸? 예절에 협조하자고. 그럼 여기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필요한 데야.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다가 협업 과제가 필요한 데죠. 요럴 때 협업 과제가 필요하다고. 뭐? 다 함께 이 구역에서 예절에 협조하다고. 여기 303호죠? 여기서 누가 자꾸 담배 피고 쓰레기 함부로 버려. 예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발 다 함께 이 구역에선 예절에 협조하자고. 다 함께 이 구역에선 제발 예절에 협조하자고. 이거 못 외우면 행정사 시험 못 붙어. 다 함께 이 구역에서 예절에 협조하자고. 다 뭐죠? 어디에 필요할까? 다수의 행정기관이 당연하죠.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어야겠지. 그치? 다 함께. 다수. 협업이잖아. 협업이니까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역,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쵸? 정책 또는 사업.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예절은요, 뭐죠?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왜? 협업을 하는데, 우리 택시 타면 그랬죠? 택시 타면 서로 뿜빠이, 3명이서 뿜빠이면 돈 적게 들잖아. 똑같이. 예산을 절감해야 돼. 협업을 하면 예산이 절감돼? 협업해야죠. 그쵸? 예산 절감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선생님 앞에 비용 있는데 비용 날려도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협조. 우리가 행정기관끼리 또 부서끼리 협업을 하면요. 협업을 안 해도 문제인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처, 부서 이기주가 좀 있어요. 뭐냐? 각 부처마다 또는 부서마다 기관끼리 이해득실을 따진단 말이야. 왜? 누가 손해볼지 누가 이익이 될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한다?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협의와 조정이에요. 아셨죠?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협의와 조정이 왜 필요하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요. 싸울 것 같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보세요. 자, 박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다 함께 이 구역에서 그 다음에 예절의 협조라고 그랬죠? 뭐죠? 협력하면 어떻게 된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왜?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잡다한 생각할 게 없거든. 솔직히. 그렇죠? 잡다하게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럼 우리 장관이 아까 조사 의뢰를 했죠. 조사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그럼 조사 의뢰를 하는 대상이 뭐지? 누굴까?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겠죠? 그쵸? 뭐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누구에게? 전문가 집단에게. 누가? 장관이.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의 전문성, 효율성 때문에 누구? 관련학회,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 의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수요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전문가 집단 등, 전문가 등에게 이렇게 써야지. 시험장 가서. 이거 뭐였더라? 관련 뭐였지? 이럴 시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기서 들어갈 키워드는 장관,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요.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엄한 데 찍고 있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연구단체, 학회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니까. 전문기관, 전문가 집단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협의 확정 등록. 자, 조사 결과로 발굴됐어요. 근데 협업이지. 무조건 협의야. 뭐야? 협의해서 확정하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제를 아무도 모르는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에 등록 관리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 적 없어. 나 퇴직하고 나서 그래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딱 이걸 복습할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처음에 그게 뭐야? 던지는 거야. 추가 발굴이 뭐냐고. 그 용어에 다 들어가 있어. 추가 발굴 이미 발굴했어. 누가? 기관장, 행정기관장이 이미 발굴했는데 추가로 누가? 장관이 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잡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협업 과제, 수요가 필요한 그 관련 있는 곳에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대. 누구들 대상으로? 국민, 기관, 민간단체 다 돼. 거기서 수요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요 조사 대상이 나오겠죠? 얘네가 뭐야? 협업 대상 또는 수요 조사 대상이 되겠지. 다수의 다수의 행정기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이 구역, 구심적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리고 예절, 협력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 또는 산업. 그 다음에 협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해. 왜? 이해 상충 가능성이 필요하니까. 높으니까.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러면 걔네가 나와주면 뭐가 나와 이제? 대상 나와주고 그 다음 나와줄 게 뭐죠? 이 조사, 의뢰죠. 의뢰. 누구한테? 왜 해?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장관이 이것 때문에 조사 의뢰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관련 학회, 기관, 민간 단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전문가 집단 등 아니면 전문가 연구 단체 등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나머지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걸 과제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확정한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의니까. 그리고 그 과제는 어디에 등록한다?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방어가 되겠죠. 이런 게 더 쉽다니까. 진짜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됐죠?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누가 발굴했는데? 기관장이. 자, 수요조사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박스 내용이 반드시 써야 될 내용. 그쵸? 그리고 조사 의뢰, 전문성 효율성 때문에 조사 의뢰하고 협의 확정, 그리고 시스템 등록 관리. 여기까지. 복습할 때 안 되더라도요. 빠른 복습을 하세요. 빠른 복습을. 느리게 하면 꼼꼼하게 하면 된다고 아니야. 굵직한 거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굵직한 거 먼저 보고 세부적인 걸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할 때 보세요. 이거 시간 충분해. 이거 한 대 때리잖아. 그리고 1시간 있다 때리잖아. 2시간 있다 또 때려. 아무 느낌 부어오르지 않아. 한 번 때릴 때 계속 때려야 돼. 그래서 부어오르죠? 그게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지 말고 막 몰아서 보세요. 3시간, 4시간 붙잡고 보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몰아서 보는 게 효율적이야. 10분 동안 추가 발굴이 뭐였어? 행정문제 추가 발굴 있어. 수요조사 누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럼 또 하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